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 저희가 또 월요일을 지켜주는 포도쌤들이 뭉쳤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월요일날 방송과 함께 걱정 뚝하고 긍정적인 힘을 가져가자 라는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한 주 동안 잘 대응하셨네요. 그리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했습니다. 오늘 올라도 내 종목 갖고 가야 될지 또는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던 교육적인 내용은 없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또다시 우리 포도쌤이 출격했습니다. 바로 손쌤, 손대상 쌤과 그리고 정쌤, 정태근 쌤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청포도쌤이라고. 청포도 쌤이 나으십니까? 제가 그 포도TV에서 상큼함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꼭 상큼함을 네. 계좌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쌤, 오늘 코스피장 한마디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추세적 반등인지 기술적 반등인지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타이틀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물론 상승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작으로 보게 되면 거래가 굉장히 부족해요. 거래가 부족했던 이유, 그다음에 오늘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역시 저항에 버금갔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지의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기술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변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오늘을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손쌤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한마디로 정의를 하다 보면 오늘의 변곡점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겠고요. 오늘이 바로 이제 8월 달에 월말 효과를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에 좀 공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쌤을 통해서 코스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코스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종은 순환매, 기회는 다시 온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은 기회를 포착이 된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보게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보게 된다면은 시장이 이틀 동안 어쨌든 기술적인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주도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시장은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고민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틀 동안 눌림목 그리고 5일선과 이격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치고 나가는 섹터들이든지 종목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는 다시 한번 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쌤은 코스닥에 대해서 아직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찾으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찾지 못하셨는지 저희 월요일 팀과 함께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서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나누는 힐링 타임 부분에 고지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02-786-102 그리고 1023 두 대의 전화번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무료니까요. 많이들 같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얻어가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알찬 아카데미 시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포도쌤의 방과후 수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공부에서 남주는
방송입니다. 방과 후 수업 시간인데요. 자, 지지난주였죠. 추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거와 곁들여서 오늘은 또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혼마 문에이사라는 사람, 캔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 법칙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법칙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해갖고요. 오늘은 혼마의 사케다 전법, 사카타 전법, 뭐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뭐 사케다든 사카타든 동일한 전법이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병 대부분 알고 계시죠? 자, 병사가 3명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차트를 크게 보게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캔들이 수많은이 있어요. 그 안에서 3개를 병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3개란 얘기입니다. 자, 3개란 얘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동일한 캔들입니다. 참고로 동일한 캔들이 연속으로 나와야 된다. 동일한 캔들이 연속으로 출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3산의 형태예요. 자, 3산의 형태인데 뭐 이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산병. 우리는 흑산병이 없죠. 양봉 혹은 음봉인데, 자, 흑산병이 과연 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음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봉인데, 자, 몇 개? 3개의 음봉이 연속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산형의 직전 저가를 하향 돌파한다면 확실하게 하락 추세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신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3산이라는 게 뭔지, 그렇죠? 3산이라는 게 뭔지. 두 번째, 하향 돌파한다면 확실한 하락 추세. 그렇죠? 이 두 부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뭐 하락 추세야. 근데 지난주에 제가 교육을 했죠. 지난주에 교육을 했는데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승과 하락을 나누면 되죠. 그렇죠? 올라가게 되면 상승 추세, 떨어지게 되면 하락 추세. 자, 상승은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높아져야 된다? 동시에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자, 그 다음에 하락은요, 반대겠죠.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동시에 낮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하락 추세를 갑자기 또 왜 교육을 했냐면, 사케다 전법을 보게 되면 총 5개의 전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듯이 3병이라는 게 있고, 앞에 하나가 나왔죠? 3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3산. 뒤에 것만 적을게요. 천이 하나가 있습니다. 3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공이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법이라고 있는데, 자, 이 법이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거는 2주 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3병. 똑같죠. 아까 전에는 매도 시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3, 4년 중 3개의 산 중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졌던 산의 하단 부분. 3산도 빠르게 한번 보고 갈까요? 3산. 하나, 둘, 셋. 두 번째 산이 요게겠죠. 이거에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때는 매도 신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자, 확인해 보세요. 코스닥에 이번에 주봉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3산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았을 때 두 번째 산이 하단을 이탈했네요. 그러면 매도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흑산병이에요. 흑산병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음봉이 몇 개? 연속으로 3개가 형성이 되게 되면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로 해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뭐 손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일단은 매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였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흑산병입니다. 흑산병인데 흑산병을 볼 때 얘기를 해드렸죠. 음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음봉 3개가 형성이 되게 되면
흑산병, 반대로 양봉 3개가 형성이 되게 되면 적산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요. 산입니다, 이게. 삼산, 밑에는 삼천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하더라도 이 전법이 벌써 3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예시겠죠. 삼병에 대한 얘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삼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천의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산이 길지 않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혼마문의 의사는 꼭 가운데 산이 높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뭐냐면 삼중 바닥 패턴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3개가 형성이 될 경우 이것도 하나의 삼천으로 형성이 되면 된다. 이거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돌파하는 캔들 3개가 형성이 되었죠. 여기에서는 양봉 3개죠. 이럴 경우는 뭐다?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몇 개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뭐 현재의 시절과 그때의 시절이 좀 다르겠죠. 무슨 얘기냐면 혼마문의 의사는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혹은 2차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만 매수한다라는 얘기 해놨으니까 뭐 종목마다의 흐름도 맞을 겁니다만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고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를 한번 또 보죠. 삼병. 아까 전에는 어떤 부분이었죠? 양봉이 3개였죠. 근데 지금은 음봉이 3개죠. 음봉이 하나, 둘, 3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둘, 셋, 삼산 형성이 되고 밀리기 시작하니까 급락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혼마문 희사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매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종목도 이런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전에 시작을 했을 때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삼산이 형성이 되고 깨지게 되면은 이거는 그때는 피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삼천을 얘기를 했을 때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지만요. 삼산이 형성이 됐을 때는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만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이기 때문에 혹은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안 넘어가네요. 자, 삼병 말고도 말씀을 해드렸듯 삼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삼공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현재의 말로 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급등이 나왔을 때 갭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게 좀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매수한 후 확인하시죠. 천정권까지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 이를 때까지 재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3이죠. 갭이 3개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때는 매도 신호로 일컬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현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상한가가 15%였을 때는 50%였죠. 그런데 지금 상한가가 3번 정도, 갭이 3번 정도 나왔다는 측면을 확인해 보게 되면 100% 수익인 거예요. 100% 수익일 때 여기에서는 그 다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을 확인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는 3번째 갭이 형성한 후 그 다음에 개인들의 선택에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3연상으로 가거나 갭이 3개, 4개, 5개가 형성되었을 때도 들고 가시는 부분은 좀 리스크를 감당하실 수 있으신 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갭이 3개가 형성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차익 실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방법이 좀 낫지 않나라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매도의 시점이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갭이 3개 출현한 후에 3번째 갭이 출현했던 날의 가격, 갭이 하나, 둘, 3개입니다.
세 번째 형성되었던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가가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들고 있으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아마 이해는 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인데 갭이 3개가 형성되고 세 번째의 저가가 깨지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죠. 이날 형성되었던 저가가 깨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근데 갭이 연속으로 나온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3개의 갭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개에 대한 내용, 뭐 삼산, 삼법, 삼천, 삼공, 삼병 이 5가지에 대한 원칙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좀 합쳐진 부분을 좀 생각을 하세요. 삼천이 형성되고 적산병이 형성되고 상승 삼법이라고 하면 홀딩 해라. 반대로 삼산이 형성되고 흑산병이 형성되고 참고로 3개가 형성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하락 3법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거는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대기한다라는 관점 혹은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0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좋아하실 만한 그런 패턴인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날에 형성되었던 캔들, 그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 시가를 중요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형성되었던 캔들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때는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으로 좀 챙겨가시면 아마 지금 들고 있는 종목 흐름 아실 겁니다. 그 흐름대로 매매하시면요. 아마 혼마 문에이스처럼 큰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큼한 포도, 청포도 손대상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해서 남주자는 내용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이제 일본식 용어가 있다 보니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또 미국식 용어에서 역헤드앤 숄더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보신다면 다이버전스하고 해석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포도쌤들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을요, 저희 정쌤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리면 될까요? 코롱 인더 50% 61,700원에 매수입니다. 예, 코롱인더 61,700원, 비중 50%. 50%. 예, 예. 그럼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봐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실적도 좋고 예, 예. 이제 소송 문제도 합의가 되고 예, 예. 저평가 주식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적정 주가가 9만 원이라고 이제 7개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과연 매수가에 근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이군요. 그 부분 저도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뭐, 궁금하신 부분, 일단은 좀 잘 풀어질 수 있게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전화 끊고 네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전화 끊을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코롱인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사례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코롱인도 같은 경우는 소송 문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달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해소가 되게 되면서 5월달에 보시면 75,7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어쨌든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소송인데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됐는데 왜 못 갈까요? 참 그 부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종목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소송에 관한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3분기까지는 그 소송 비용이 계속해서 비용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서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이 될 것이라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일단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2014년 1분기부터 보게 된다면은 중요한 건 분기 기준입니다. 분기 기준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5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증가하지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큰 폭으로 개선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하는 좀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고만고만한 실적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제가 보기엔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소송 비용이 발생되기 전에 소송 리스크가 있기 전에 그 영업이익이 500억, 500억이 발생되다가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뭐 1,000억, 1,500억 이렇게 되면 분명히 가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소송 리스크는 해소가 됐지만 리스크가 해소되고 난 이후에 어떤 새로운 걸 보려고 그러니까 예상치의 실적은 부합했지만은 예상치 이상,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라든지 예상치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때 뭐 섬유 부분이라든지 산업 자재 부분이 실적을 좀 많이 이끌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화학 부분이 개선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화학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은 3분기 실적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 부분이 세 가지 있죠. 섬유, 산업 자재, 화학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산업 자재 그리고 섬유 부분이 개선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화학 부분의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은 아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은 나오겠지만은 그 주가를 이끌어줄 만한 그러니까 1,000억이나 1,500억 정도 실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 못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타트 좀 보겠습니다. 자,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9월 달부터요. 아래쪽으로 본다면은 47,000원 그리고 위쪽으로 본다면 72,000원 정도 주가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5,000원대와 그리고 72,000원대 박스권이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2,0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1,000억 이하가 아니라 1,000억 이상 발생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단기적으로 본다면요. 자, 지금 보신 선이 있는데 부대끼는 저항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21선 현재 저항을 받고 있어요. 여기 지금 6월 달도 마찬가지고 여기 7월 20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8월 6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최근에 와서 현재 21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요. 일단은 48,000원대 지지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지기 위해서는 일단 이 21선의 돌파가 확실하게 현재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요 21선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쪽으로 봤을 때 56,000원 지금 가격 55,000원 이상의 주가가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비중 축소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지금부터는 21선을 회복시키게 되면서 이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주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일단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48,000원 형성을 하고 여기를 일단 지켜주게 된다면 또 매도하실 필요는 일단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롱인더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해가 조금 난해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포도TV를 통해서 직접 다시 한번 정쌤과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이수, 엣지스, 흥국 FMB 등등 지금 제일모직 등등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손쌤을 통해서요, 문자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네, 이수앱지스요. 이수앱지스. 예. 매수가가 얼마나 되시죠? 전번에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줄 알고 네. 12,0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예, 자꾸 내려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한 계시죠? 10% 정도 돼요. 10%? 예. 제일 궁금한 거 먼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것이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권사 직원은 조금 이게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네. 언제쯤 가야지 이게 올라갈 수 있나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장기로 들고 가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옛날에 보니까 이게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전화 여쭌 건데요. 일단은 중장기는 조금 관심에서 제외된 거네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빠르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달부터 4대 중증보험에 대해서 건보료를 제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수앱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수혜로서 이슈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보다는요, 전체적인 그 흐름상 반등이 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중증치료제 하면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써야지만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희귀질환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희귀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연구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보험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의 약을 처방하는데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상 계속 팔 수가 없었던 그런 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행히 건보료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전부터 계속 적자가 좀 지속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런 만큼 주가 역시 안 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호재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부분으로서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좀 세 개의 줄만 한번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올라가다가 12,000원 부근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냐면 한 9,000원 대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중장기로 이거는 어떻게 됐든 지금은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탈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인 한 5,950원 정도를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9,250원에서는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제가 뭔가 하나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내일 포도TV에서 공개 방송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오셔갖고요. 이수앱지수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적어도 손실이 나지 않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정도면 어차피 추가 매수 한 번 더 한다라는 생각 가지시고요. 그 전략은 또 내일 공개 방송해서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공개 방송 포도TV 쪽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수앱지수 사실은 특수 치료제 부분인데요. 주가가 급등의 시세를 계속 뽑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유상증자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내일 또 정쌤, 손쌤과 같이 이제 공개 방송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자, 정쌤을 통해서요. 저희 문자 대응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문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문자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3위 갖기 부탁드립니다. 하트표 2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뒤에 가격이 없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위에 IHQ 2,960원 30% 이번 M&A 관련 영향과 주가 전망,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IHQ가 최근에 SK컴즈가 최근에 IHQ로 일단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되는데요. 자, 근데 M&A 같은 경우에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봤을 그 증시의 영원한 테마가 실적과 M&A죠. M&A고 그 중요한 것은 M&A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인수보다 피인수가 항상 호재죠. 근데 IHQ 같은 경우는 M&A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주가가 잘 가고 사업보험이 잘 되는데 그분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격적인 M&A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면 조금 떠안는 성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피인수가 아니란 부분들 그리고 조금 불리하게 떠안는다는 그런 느낌 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M&A가 그렇게 호재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전혀 M&A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 SK컴즈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냥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주가는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지금 2012년 이후에 주가가 이 종목도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래쪽으로는 2,2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3,200원 정도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960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매수 가격이 일단 2,960원, 3,000원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매수가 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매도하는 게 좋겠지만,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그 위에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만약에 본인 매수 가격 3,000원 부분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일단은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은 일단 포도TV 쪽에 저희도 그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란지 방송을 조금만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화 소통으로 두 분과 함께 했고요. 또 한 분은 문자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해봤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좀 긴 시간 동안 같이 소통을 나눠보면 새로운 또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과의 소통 시간을 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겠고요. 지금부터 마지막 코너 부분입니다. 포도TV의 시크릿과에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리뷰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먼저 보고 시크릿과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분명히 지난주 월요일날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자, 긍정의 힘, 아자아자 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로 급반등을 좀 외쳤던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저 주쌤입니다. 현재는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규 편입한 덕성이 시장과 함께 강한 반등을 가져왔습니다. 화장품 섹터 잘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17.54%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꾸준하게 유가하고 영향력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립니다. 저희 정태근쌤의 모습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푸트에 한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권의 매수가 좀 성공을 하는 부분이겠고요. 8.7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대상쌤의 포트입니다. 두 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한솔테크닉스, 락앤락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들어온 락앤락이 꾸준하게 수익률 나오면서 4.87%, 한솔테크닉스 13.2%의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포트에 있었던 종목군들의 좀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제 종목부터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하면은 자꾸 시장의 이슈 중에 유가와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럴 땐 귀를 좀 닫아주세요. 이거 롯데케미칼은요, 에틸렌 수지화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가의 민감 부분보다는 수지 가격에 따른 원재 가격에 따라서의 반등 부분이 실적 여부를 가져오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도 저유가 상태였습니다. 하반기는 더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롯데케미칼은 왜 상승을 갔을까요? 그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유가 부분에 대한 민감도로 계속 이 종목을 해석한다라면 우리가 공포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어제 이제 두 종목을 편입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SK텔레콤은요. 시장의 하락 부분과 상승 부분에 지수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틸리티 중에서 우리가 9월 달부터 자사주 매수 부분과 연관성을 가져간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가져올 수 있다. 분명한 게 주가의 추이를 우리가 잠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잠깐 보시면요.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요. 바닥권에서 계속 기어가고 있는 흐름이 있죠. 박스권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부분이 있지만 기관 쪽에 꾸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배당 부분까지 노려본다라면 투자를 해본다라면 매력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수 방어 성격이겠고요. 만약 지수 자체가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다라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이익 실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도 된다. 제가 시청자 댓글에도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덕성입니다. 덕성 같은 경우는 체질 개선.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고수익들을 낼 수 있었던 종목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종목군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기존에 하던 사업에 새로운 신수종이라고 해서 신사업에 먹거리를 갖다 붙였던 종목군들이 시세를 강하게 만들었었거든요. 덕성 역시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 때문에 동반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 덕성 같은 경우는 지난주 편입이 성공을 하면서 고수익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고점 돌파는 일단 못했습니다. 단기 목표가 부분보다는 한 1,000원 정도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요. 꾸준하게 한번 모아가는 전략을 좀 펴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종목을 일단 포트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빠르게 제 종목에 포트폴리오에 또 한 종목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노션 하면 떠오르시죠? 현대, 기아차. 삼성그룹의 제일 기획이 있다면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의 재계 2위 부분에서 이노션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또다시 급반등을 좀 만들긴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요. 안타깝게도 현대기아차 그룹의 매출 비중을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룹향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노션 같은 경우는 바닥권 대비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단기 급등 부분에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수가 안정화되자마자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가 들어온 모습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심리적인 선이라고 하는 심리선인 20선 부분에 대한 돌파 한착 여부를 일단 시도는 이틀 동안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다. 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종가 부분에 매수 편입이 좀 들어가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종가보다는 내일 부분에 눌림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내일 가장 좋은 건 한 56,500원 아래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편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신차 출시가 지금 K5 출시가 좀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K7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로 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반떼 신형이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스포티지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모든 광고 부분의 매출 드라이브는 이노션이 독점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신다라면 주가 추이 어찌됐건 간에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추이상 긍정적인 우상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기대해 보시면서요. 마지막 하반기 에쿠스 수입차 시장 점유율의 탈환 여부도 한번 같이 해석을 하면서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수가 부분은 오늘 종가 부분인데 아까 56,500원대 편입을 하시고요. 목표가는요. 차트상으로 이렇게 잠깐만 보면요. 여러분들 고점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64,800원으로 이 정도 지금 설정을 하겠습니다. 64,800원은요. 지난번에 신규 상장 이후에 IPO 가격 이후에 뜨고 나서 고점 돌파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64,800원 좀 하반기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 그다음에 손절가는요. 49,600원 여기 최근 저점 부분에 잠깐 보시면요. 49,550원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동일하게 저희가 손절가를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포트폴리오 이제 봤으니까요. 우리 정쌤의 포트폴리오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션 저도 탐나네요. 차트를 보니까 네. 탐나는데 다음 주 이상하게 제 종목은 아니지만 좋은 기대가 되네요. 이노션 저도 관심이 가는데 일단 많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 종목도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더 많이. 자, 지난주에 시장이 저희가 이 시간 나왔을 때 시장이 정말 안 좋았죠. 근데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20% 비중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반등,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고요. 그리고 그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 20%에서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듯이 30%에서 40%가량 늘릴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중에 한번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월선과 이격 조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격 조정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관심을 혹시 매수 못 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에 2,000포인트 이상은 분명히 맞춰놓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팔 생각이 없고요. 2,000포인트 이상에서 그리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더
진행이 되냐 따라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가지고 나온 종목, 지난주 방과 후 수업에서 했던 그 수업과 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타이거 원유 선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저는 뭐 일주일 간격으로 ETF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롯데케미칼을 주세면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 종목으로 본다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진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일단 타이거 원유 선물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게 에틸렌이라든지 그리고 에폭스지 이런 부분이 어떤 가격에 좀 민감하게 스프레드적으로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초적으로 일단은 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뭐 수혜가 없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롯데케미칼도 그런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WTI 선물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미국 시장 마감할 때 상당히 많이 보는데, 이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그 WTI 선물 그 가격을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바로 볼 수 있는 ETF 상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원유 같은 경우,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그 수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수요가 받쳐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펙에서 어쨌든 감산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건 그 심리만으로도 하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뭐 유가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60달러 선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타이거 원유 선물 요 두 ETF의 공통점은 일단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요 관점에서 일단은 접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ETF 상품 많이 생소하실 텐데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포도TV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수익만 나면 됩니다. 수익만 하면 되니까 일단 타이거 원유 선물을 1차적으로 15% 비중으로 일단은 매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이 그 원유 선물 가격으로 봤을 때 6,000원 정도 이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610원, 오늘 종가가 4,610원이기 때문에 6,000원이면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이후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느긋하게 점 있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원유 선물 해서 비중이 35%인데 향후에 어쨌든 또 종목들에서 추가적으로 채워 나갈 생각이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 포트도 따라가신다면은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쌤의 포트를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래해야 될 ETF 중에 하나인 원유 선물이 좀 들어왔습니다. 원유 선물의 시세를 수익을 많이 내신다는 건 결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관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손쌤 네. 받아주세요. 네, 포트도 네, 괜찮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저는 빠르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이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거기에 수혜주로 일컬어지는 한솔테크닉스 꾸준한 상승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제가 언급을 어떻게 해드렸냐면 25,500원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22,700원에서 단기 조정은 있을 거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한솔테크닉스 흐름 괜찮습니다. 내일이나 이번 주 안으로 한 22,700원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락앤락 사실은 조금 불안해서 방어주 하나를 좀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어주가 아니라 역시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5만 원대 하던 종목이 아직까지 15,000원밖에 나오지 않았죠. 역시 중국에 대한 악재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불거지기 위해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밑에 보면은 OBV라는 게 있는데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건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18,5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단기예요. 단기. 만약에 한 번 더 레벨업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넉넉하게 보는 거는 한 3만 원 부근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페이의 수혜주에 대한 내용을 또 하나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전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뭐 간편 결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코콤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 갖고 이전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죠. 그런 만큼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힘이 계속적으로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삼성페이 개화도 안 됐습니다. 개화도 안 됐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혜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시기는 아직은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아가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아까 3,000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 3,000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내일 양봉 하나 형성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3,000의 적산봉까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 쪽, 기관 쪽 수급을 봤을 때 그동안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돌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맨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뭐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비싼 거 아닌가요? 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안 비쌉니다. 절대 안 비싸니까요. 실적 3분기, 4분기 긍정적인 흐름 이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2분기 실적보다 좋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분기의 실적 고점 부근이었던 8만 원 부근은 돌파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 상식대로 진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얘기를 해드리는 건 7만 1,000원 부근에서는 좀 가장 강력한 게 아니라 저항이 좀 강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7만 1,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탈가는 뭐 5만 6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6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혹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거는 내일 포도TV 공개방송 오시면요,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곱씹어갖고 해석을 완벽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들어오셔갖고 삼성전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포도TV 들어오셔갖고 저랑 함께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사실 탐나긴 해요. 네네. 근데 이 삼성전기가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네.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익숙해 있지 않은 게 네. 신사업 중에 하나 자동차 부품 쪽으로 지금 새롭게 열었잖아요. 그렇죠. MC넥스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건 혹시 매출 언제부터 잡히나요? 그 매출은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친환경차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친환경차가 좀 돼야 되는데 적어도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5년 이후 본격적인 매출. 그래요.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5년 안에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제 쪼개고 합치고 뭐 생쇼하고 있죠. 그렇죠? 그 생쇼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격적인 매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전에는 삼성페이 아직 개화도 안 됐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LED 부분에 대한 매각 부분으로 해서 이제 기업 가치가 좀 개선이 됐다라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요, 신규적으로 오늘 이노션이 편입이 됐고요. 세 종목 보유 의견 중에서 총 4종목 거의 다 꽉 차가고 있습니다. 네, 정쌤 같은 경우는 ETF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래하셔야 될 ETF 2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코덱스 레버리지와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손쌤입니다. 보유 종목 2종목과 함께 오늘 신규적으로 삼성전기 편입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저희 포트폴리오가 각각 우리 쌤들만의 특징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정쌤의 2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분위기와 연동돼서 정쌤의 포트가 수익 많이 나야, 네? 정쌤의 포트가 수익이 엄청나게 나야 우리 투자자분들의 모든 종목군들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요. 이 아무래도 타이거 원유 선물도 경기 회복과 좀 맞물려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강의를 드렸듯이 일단은 지금은 전체적인 경기 회복 수혜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공급 축소는 기술적 반등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손쌤, 네. 포트폴리오도 좀 양호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네. 요즘 뭐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무슨 발에 불나면서 돌아다니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제 성격상 뭐 이제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한 70개 정도 관심 종목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랑 일요일 날, 토요일은 동부증권, 일요일은 신한금융투자에서 2시에서 5시 강의 예정되어 있으니까 자, 난세에서 어떤 종목이 영웅이 되는지 한번 보러 오십시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쌤, 손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